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은 무스펙 취준생의 취업 준비법입니다.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무스펙 취준생이 되게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상상을 해봤는데, 현재 취준생이 몇 학번들이 많냐면 19학번, 20학번 친구들이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 뭐 이렇게 휴학을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이러면은 딱 취준생이 돼 있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19학번, 20학번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하면 이제 취준생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세대죠? 여러분들 알죠? 바로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이렇게 부대낌, 그리고 단체 활동, 이런 게 단절돼 있었어요. 1학년, 2학년, 가장 중요한 그 대학의 시간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의 연장처럼 느껴진 겁니다. 대학 생활이. 사실은 대학 생활 동안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사실 고등학교 때야 이제 고3 때 이제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대학교 때는 사실 누가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교수님들이 뭐 취업하는 법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학교만 다니고 집만 다니고 해서, 내 성과는 학점이야 라고 착각하고 그냥 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취준생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딱 보니까 학점 좀 높은데 학점 말고는 쓸 게 없어. 근데 학점은 사실 숫자지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뭐 이런 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스펙자가 돼버린 이 취준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꼭지를 좀 넣었어요. 제 강의를 많이 들은 분은 뭐 어차피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긴 한데 투두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들의 현재 취준 상태가 어떤지 명쾌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너무 과하지도 않게. 너무 비관적으로도 안 되고 너무 긍정적으로도 안 돼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해놓은 게 되게 많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저 이 정도면 서류 될 줄 아는데 스펙 좋은데요. 저 스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정량밖에 없고 학벌 뭐 이런 것만 있고,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좋은 대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대 상태가 어떤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문과랑 이공계 쪽이랑 좀 나눠봤어요. 물론 예체능 쪽도 직무에 따라서 이걸로 이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과 계통 같은 경우에는 저 스펙이 없어요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저 스펙 없는 것 같아요 했는데 잘 보면 방향이 없는 거고, 이게 학생마다 다 스펙이 없어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부터 한번 명쾌하게 진단해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방향성 설정이 취준생이 되는데 아예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문과 친구들인데 흔히 얘기하는 뭐 공해 영역,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타겟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사기업이라면 사기업 중에서도 어떤 직무를 할 건지, 이게 방향성이 설정이 돼야지 투두리스트가 나오고 뭘 쌓아야 될지, 스펙이 없으면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성이 아예 안 잡히니까 아예 감이 안 오는 거지.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왔다 갔다 해. 이미 졸업이 됐는데, 혹은 졸업류의 상태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미 나이가 20대 중후반이 됐는데 방향성 설정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만 흘러가고, 이게 되게 위험한 상태.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태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타겟 설정이 안 되고 방향성 설정이 안 되는, 빨리 이건 남이 못 정해줘요. 저도 못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설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듣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맞아 저예요 뭐 이렇게 피드백 좀 주시고요. 혹은 방향은 설정을 했어. 대학교 4학년이 돼서 뭐 3학년이, 사실은 요즘엔 2학년 때부터 설정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뭐 뒤늦게라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딱 돌아보니까 방향이 뒤늦게 설정되다 보니까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력서, 자소서, 면접 다 뭐로 채워야 되죠? 나의 이야기.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스토리가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로 뭘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래서 전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직에 올려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무에 올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 학교 코로나 때 한 2년을 그래 보고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본 얘기 가지고 스토리텔링 할 수가 없는 거지. 학원 다닌 얘기도 좀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친구들, 혹은
아예 이제 정량 스펙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흔히 얘기해 남들 다 갖고 있는 어학이 없거나 학점이 정말 극단적으로 낮거나 성실성의 척도죠. 아니면은 뭐 이런 숫자로 보이는 것들, 학벌이 정말로 많이 안 좋거나, 물론 학벌이 안 보는 쪽으로 좀 타겟을 잡든지 뭐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친구들, 혹은 최근에 이것도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맨날 놀고 하던 친구들도 자기소개서 면접을 보면 꽤 괜찮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예, 스킬이 되게 잘 돼서 잘 표현이 됐는데, 요즘 제가 취준생들 만나보면, 제가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하는 그 취업 캠프도 갔다 왔는데 자기소개서가 엉망이에요. 보면 다들 이제 챗GPT 글쓰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표현을 되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GPT다 뭐다 여기에 지금 익숙해지고, 장문의 글을 여러분 못 읽잖아요. 공지사항만 해도 세 줄 넘어가면은 힘들어하죠, 읽는 거. 쇼폼에 계속 길들여지니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힘든 거예요. 500자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자소서. 이런 상태입니다. 주제문이 뭔지도 모르고,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세상에 돌아다니는 프레임만 쫓아다니다가 엉망진창 자소서, 엉망진창 이력서, 그리고 면접도 대화가 잘 안 돼요. 느낌이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면접은 대화인데 암기해서 오고, 이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과계통 현재 상태가 무스펙인데 스킬이 부족해가지고 아예 조금은 경험이 있는데 이게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상태 진단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변수, 왜냐면 취준생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랑 공백기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공의 영역, 은혜권이나 공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보지는 않아요. 블라인드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다면 그런 쪽까지 반드시 옵션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걸 고집하지 않고 계속 나이가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사기업 그 특정 직무만 고집을 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아예 인생이 꼬일 수가 있는 거지. 어느 순간에는 거기까지 확장을 해야 돼요. 사기업을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뭐 데드라인 이런 건 없어요. 마지노 이런 건 없는데 설통화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랜 B는 항상 가져가야 돼요. 나이와 공백기. 특히나 공백기는 여러분들 1년이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이건 졸업료에 포함입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공계 친구들 역시 똑같아. 예. 방향성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예요. 전자공학과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쪽도 있고요. 통신 쪽도 있고요. 심지어 개발 쪽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 보면은 전자공학과가 갈 수 있는 그 수많은 영역 중에 어느 영역들, 특히나 산업군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도 안 해서 그냥 학교 커리큘럼만 쭉 따라가서 취준생 된 친구들. 요런 친구들 요즘에 취업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수업만 듣는 거야. 학점은 높아 그러면 막 3.7, 뭐 제 서강대 기준으로 4.3에 3.7은 괜찮은 거거든요. A 마이너니까. 근데 서류가 안 되는 거죠. 서류 막 떨어지는 거죠. 본인은 학점이 높아서 될 줄 알았는데, 물론 과거에 한 3, 4년 전에는 학점 높으면 서류가 잘 됐어요. 지금 아니야. 그거 플러스 이제 이공계 친구들도 방향성에 맞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학부연구생이다, 현장 실습이다, 공정 실습이다, 공정 스터디다, 외부 교육이다, 부트캠프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난립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유가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광탈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공계 친구들 취업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자, 요런 경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이공계도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닌다고 취업하는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언제부터냐면 2024년 하반기부터예요. 예. 1년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황스러운 거지. 선배들은 이렇게 살면 그냥 취업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뭐 공대가 취업 깡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는. 그래서 공의 영역이냐, 뭐 요즘에 공의 영역도 많이 가죠, 이공계 친구들. 아니면 사기업이라면, 자, 문과랑 좀 다르죠. 문과에선 제가 직무만 얘기를 했는데, 이공계 친구들은 산업까지 반드시 같이 봐야 돼요. 반도체냐, 제약바이오냐, 그죠? 반도체냐, 제약바이오냐, 자동차냐, 2차 전지냐, 이런 것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직무가 그 다음으로 따라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본인 어떤 상태인지 좀 봅시다. 방향성은 잡았어. 산업군이 좀 플랜 A 산업군이 있어. 근데 스토리가 없는 거야. 이런 친구들은 빨리 취준생이지만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이 너무나 좋은 시기죠, 방학 때. 혹은 정량 스펙이 부족한 친구, 학점이 너무 안 좋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사기업 플러스 여기까지도 확장시켜서 지원활동 해야 돼요. 여기가 정량 스펙을 안 보니까, 학벌이나 학점을. 그리고 스킬이 없는 친구들, 자소서 발로 쓰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이공계가 특히 심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공계 친구들 자소서 보고 이렇게 쓴다고? 심지어 컨설팅을 받았대.
막 돈 주고 컨설팅을 받아. 유명한 막 업체에서. 아, 또 막 그냥 갑갑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이와 공백기, 문과와 비슷하게 체크 들어가면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가 진단이 끝났으면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상태별로 투두리스트를 글로 씁시다. 이거 쓰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자소서 왔다 갔다가 막 쓸 것도 없는데 자소서 갔다 하나하나 이제 생각하면서 투두리스트를 뭐부터 해야 될지 쭉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사람마다 이건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만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1대1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학교나 지자체에 1대1 상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료야, 그런 거. 괜히 어디 가서 돈 쓰지 마시고, 그런 데 가서 좀 받아보십시오. 자, 투두리스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취준생이라면 멀티플레이 해야 돼요. 하나가 끝나면 하나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만 잡아먹어. 뭐, 자격증 준비를 하고, 이게 끝나면 자소서로 넘어가고, 이거 안 돼. 하루에 일과표를 써가지고요. 몇 시부터 몇 시는 자격증, 몇 시부터 몇 시는 어학, 몇 시부터 몇 시는 자기소개서 및 공고 체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적성 준비 이런 식으로 하루를 이틀처럼 써야 돼요. 왜? 여러분들 취준생이잖아. 그쵸? 하루에 잠자는 시간, 제가 지도했던 친구 중에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렇게 자면서 취준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 하고 1년 하면 스펙도 올리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게을를 뿐이야. 그렇게 하기 싫을 뿐이야. 불편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근데 인생에서 한 6개월에서 1년만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고3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고3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잖아, 사실. 여러분들의 부모님만 모를 뿐.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고3 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과표를 반드시 동시 작업을 하려면 짜야 돼요. 저도 지금 오늘부터 회사가 쉬어요. 그래서 하루가 너무 흘러갈까봐 오늘은 좀 노는 날이야, 제가. 그래서 일과표 짜고 놀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루가 흐지부지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씁시다. 그래서 문과계통 같은 경우에는 투두리스트 뽑시다. 방향 설정 안 됐으면 방향부터 설정해야 돼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면 뭐 해야 되죠? 취준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가 없잖아요. 뭐가 없으면 인턴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체험형 인턴도. 진짜 사람이 너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까지도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인턴, 정규직을 다 써야 돼. 예,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 그쵸?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정규직, 체험형 인턴십, 그 다음에 전환형 인턴십, 아르바이트까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면 공백기가 물타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을 써야 되고요. 정량 스펙 중에 컨트롤 가능한 거 있죠. 여러분들 이미 졸업료나 졸업을 했으면 지금 학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가능 변수 뭐가 있죠? 어학, 자격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빨리 올려야 돼요. 실제로 정량 스펙으로 필터링 하는 데가 일부 있기 때문에 뭐 기업마다 다 달라요. 로직은. 근데 일부 있기 때문에 안 보진 않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인턴을 할 때도 스토리가 너무 없는 친구들은 직무 스터디 그룹 활동을 좀 하십시오. 뭐 마케팅 직무 스터디 그룹 이렇게 해서 스터디 그룹이 한자어로 하면 뭡니까? 학회예요. 학회. 스터디 회 그룹. 그래서 학회입니다. 이름도 붙여.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로 발표한다든지 자체 공모전을 하는 거예요. 한 4명 모아가지고. 여러분 학교 커뮤니티 있잖아요. 에타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서강대 친구들 서담도 있고. 직무 스터디 그룹 활동하시고요. 어디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드십시오. 이것만 딱 지금 방학 때잖아요. 지금 8월 말까지만 해도 한 3-4번 만날 수 있죠. 그러면 한 3-4번 만나서 발표한 거 가지고 그걸로 자소서 쓰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블로그에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공부한 것들, 직무와 관련해서 공부한 것들, 직무서적 같은 거 좀 읽고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이 없잖아요. 학교 공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마케팅 서적들 막 읽고 뭐 일주일에 뭐 한 권 정도 이렇게 스kim하면서 읽으면 한 2권도 읽어요. 그냥 요약본 읽고 그런 다음에 블로그에 정리하세요. 예, 블로그에 정리하면 2달이면 여러분 한 10권 이상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스킬 부딪히기. 제가 이게 스킬 부딪히기라고 왜 했냐면 자소서나 면접은요. 무조건 부딪혀야지 늘어요. 예, 실전이 제일 좋아. 그래서 없는 경험이지만 최대한 뽑아내서 팀플을 했든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제가 심지어 남학생 같은 뭐 군대 경험도 좋아. 봉사활동도 좋고. 그래서 뭐 파리바게트 이런 데서 뭐 크리스마스 때 하루짜리 알바한 것도 다 소재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최대한 끄집어내서 자소서 준비합시다. 제 도움 받으세요. 취업톡. 취업톡의 재생 목록에 가셔서 이거 보면서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무스펙 취준생들은 전략을 확대해야 됩니다. 카드를 늘려야 돼요. 왜냐면 서류 통과율이 스펙이 없으니까 많이 떨어질 테니까, 당연히. 영탈, 그러니까 그 서합 제로도 나오거든요. 진짜 이 정도면. 스펙이 진짜 없으면. 그래서 대기업, 중견그룹사,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곳을 쓰시고요. 제가 여기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 요거. 지방 소재 기업 좀 쓰십시오. 자, 이렇게 스펙이 없는데 지방은 가기 싫대.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요.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기업도 도망가지 않을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연고지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되게 세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만 통하면 지방 쪽이 경쟁은 확실히 좀 낮습니다. 뭐 중공업이나 이런 데 거제나 뭐 여수, 울산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 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경쟁률 되게 낮아요. 이런 데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외부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이게 붓고 고민하세요. 갈지 말지는. 일단은 합격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이가 많은 친구들 있죠. 아까 얘기한 나이가 많거나 공백기가 좀 있는 친구들은 공의 영역까지 확대합시다. 그래서 교직원, 공기업, 교직원, 병원, 협회, 회자만 써져 있네요. 협회, 재단, 정부 출연연구소, 국회 보좌진, 그 다음에 정당 사무원까지 다 체크해야 돼. 문과 쪽. 왜냐면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이거 안 돼요. 취업이 쉽지 않아.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공의 영역도. 그러니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예 안 되는 건 없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좀 확대하고 고민합시다. 붙고 고민합시다. 이렇게 스펙이 너무 없는 친구들은. 아셨죠? 방향성은 당연히 맞는 곳에 플랜 A로 하되 플랜 B를 여기까지 확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20계열 친구들 봅시다. 20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공학과 예시 들었죠? 방향이 많은데 설정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냥 학교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대 취업도 문과처럼 경험 중심의 시대로 변해버렸고, 프로젝트나 스토리가 나오지 않으면 서류가 광탈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냥 옛날에 그냥 학교 교수님이 얘기해주는 공부만 했다가 막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방향 설정하고요. 방향 설정이 끝났으면 그거에 맞는 수업과 프로젝트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돼요. 제가 이 문과 친구들은 알바, 인턴, 정규직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공계는 그 얘기를 안 했죠. 왜냐면 이공계는 인턴 없이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프로젝트나 뭐 이런 이제 학부연구생, 이런 학내에서 하는 활동들, 그리고 수업과의 연결고리, 이런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정량 스펙 중에 컨트롤 가능한 거 뭡니까? 어학. 그렇죠? 정량 스펙이 좀 안 좋다. 학벌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어학을 극단적으로 올려야 돼요. 어학. 그다음에 남들 다 갖고 있는 자격증, 이런 것들은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자격증은 크게 어필은 안 되는 곳도 있지만,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거 역시 스토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이 좀 다른데, 문과는 직무 스터디인데 이공계 친구들은 산업이나 공정 스터디 그룹을 만드세요.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공정 스터디, 아니면 반도체 산업 스터디 그룹 해서 현재 기술 트렌드,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분석해서 서로 논의하시고, 이런 걸 블로그에 정리하고 이름도 붙여요. 한 4명 모아서 뭐 반딧불이 반도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도 뭐 한반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만들어요. 그다음에 스킬이 별로인 경우가, 제가 문과보다는 이공대가 정말 많아요. 자소서를 너무 못 써. 면접도 너무 못 봐. 이공계가 진짜 심하거든요. 학문의 특성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없는 경험을 뽑아서라도, 왜냐면 수업을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자소서 면접 준비해야 되고요. 지원 전략 확대합시다. 특히나 이공계는 지방의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한반도 최남단 이런데 정말 많아. 근데 거기 가기 싫어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삼전, 뭐 거기 기흥이나 이런 수도 그 대전권까지만 원하거든요. 아니 뭐 청주 이런데, 이천, 기흥, 동탄 뭐 이런 데 원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구미, 그다음에 거제, 여수, 울산, 창원, 여기 노리셔야 돼요. 거창. 예, 노려야 돼. 여기 안 노리면 여러분들 인제 20개월 친구들 백수 나옵니다. 백수 굉장히 많아요. 20개월도 끝났어. 20개 취업 잘 되던 시대 끝났어요. 저는 이 얘기 작년부터 했어요, 제가. 제 그 유튜브 본 친구들 알 거예요. 그리고 확대해야죠. 대기업
대기업 TO가 몇 명 된다고. 지금 상위권 대학 친구들도 대기업 안 돼요. 이게 학벌을 많이 보진 않지만, 이공계는 특히나 학벌을 많이 보지 않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대규모 채용 끝났어요. 올해 아마 SK 하이닉스가 작년 하반기에 600명 뽑았거든요. 올해 그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해요. 예. 그래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공계 친구들 올해. 대규모 채용 아무 데도 안 해. 2차 전지 안 뽑아. 방산 작년에 너무 뽑았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어떨지 몰라요. 방위산업 쪽.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을 되게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공계 친구들 올해 되게 곡소리 날 겁니다. 올 상반기도 그랬고 하반기도 그럴 거야. 중견 중소 스타트업 다 마찬가지예요. 다 써야 돼. 아셨죠? 자, 그럼 스텝 3. 이제 빠르게 스토리 만드는 거 찾아봅시다. 그래서 하루를 이틀처럼 써야 된다 그랬죠? 활동을 하면서도 막 스킬도 쌓고 이래야 돼. 조바심은 너무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면 또 일을 그르치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해놔야 돼요. 방학 때. 뭐 소비재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지점이 있고 매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나만의 분석해놓고 스토리 좀 만들어 놓고 이것도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판매직 같은 알바,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은 산업이나 공정 관련된 단기 교육, 그리고 개발자 친구들은 부트캠프, 요즘엔 뭐 사피 이런 데 들어가기도 쉽지 않죠. 부트캠프. 어찌됐든 부트캠프도 좀 고려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고 직무 스터디 약간 아까 얘기했죠. 이공계 같은 경우는 산업이나 공정 스터디, 그다음에 자체 공모전 실시하고 금융 쪽 친구들은 보고서 작성하고 리서치 보고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리세요. 나만의 리서치 페이퍼 만드는 거예요. 스텝 4. 지금 시즌 시작 안 했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지금 공고 계속 뜨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왜냐하면 기회는 갑자기 찾아와요. 그리고 수시 채용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물론 시즌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수시 채용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스펙 쌓읍시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무스펙이면 스펙을 쌓아야지 뭐 어떡해. 그쵸? 무스펙으로 취업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날 안 뽑아주니까. 그쵸? 자, 다음에 명심할 게 뭡니까? 취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 빠르게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무스펙 취준생들이 뭔가 스펙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걸 하려면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방향이 맞다면 6개월 후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빠르게 정리를 하세요. 물론 나이를 보시면서. 다만 나이가 많더라도 대안은 있어요. 나이 안 보는 데가 있잖아. 공예영역은 나이 안 보잖아요. 그리고 은행권도 안 본단 말이에요. 이런 데까지 확대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공백기가 1년이 넘으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백기보다는 인턴이나 계약직 커리어가 좋습니다. 아셨죠? 공백기보다는. 그래서 정말 취업이 안 되기 시작했으면 인턴이나 계약직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1년 정도는 트라이 해보고 다음에 인턴 계약직도 요즘에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최종 합의. 그럴 때는 아르바이트도 좋은 경험입니다. 물론 파워풀하진 않지만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알바를 하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취준생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좀 삶을 살아갑시다. 취준생분들. 아셨죠? 그래서 취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